경제가 국방을 뒷받침하는 게 아니고 국방이 경제를 뒷받침하는 게 맞죠. 선택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믿는데. 그래서 저는 인도가 우리를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인도는 한국과 이렇게 방산 협력을 하고 싶어 하는데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당신 왜 이거 안 돼? K9 자주포는 이미 현지 생산을 하고 있고 또 K2 전차라든가 K21 전투 보병 장갑차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한 소요들이 있어 보여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막지대도 많고 고산지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병들을 신속하게 움직이는 이런 기동 장비들은 굉장히 인도가 필요로 하는 무기 체계겠다 싶거든요. 한국 방사 물자의 그 수입 동향 이런 게 또 좀 잡히고 그러면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뭐 제가 최근에도 작년 10월에 인도 대사께서 시리 뿌리아라고 하는 여자분이셨어요. 네. 그분이 이제 가시고 보시면서 그분이 떠나는 날 제가 이제 그분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 질문이 왜 인도는 한국과 이렇게 방산 협력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당신이 무관할 때 있었던 K9 말고는 하나도 진척된 게 없다. 이거 좀 어떻게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당신 왜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인도와 사업을 해보신 많은 분들이 인도하고 사업하는 게 어렵다. 아, 그게 뭐죠? 그래서 첫 번째 가장 많은 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린다. 인도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의사결정 과정이 신속하지가 않다. 아주 그냥 오래 걸린 사성장군 하나 만드는데 20년 걸렸다. 20년 걸렸으니 그리고 K9도 그 수출 사례가 인도군 핵등 역사에서 최단 기간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것도 실제로 한 5, 6년 걸렸거든요. 우리는 시간이 돈인데. 그러니까 이 젊은 이렇게 중소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의 어떤 이 장벽을 넘지 못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기업들은 현대, 삼성, 두산, 효성 그렇지. 이런 업체들은 다 성공했습니다. 인도에 가서. 인도에 가서 진출한 대기업들은 모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성공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허들이 높다. 그 높은 이 허들의 실체가 무엇이냐? 첫 번째 시간이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제가 느낀 소견인데 소통의 문제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말도 잘하잖아요. 네. 제가 이제 인도 사람으로 느끼면서 누구든지 말을 잘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실무자들과 이 방산 업무를 하다 보면 첫 번째 장애를 넘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의사소통 과정에서 최초에는 대표들이 합의해서 뭘 해보자고 합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의 공은 실무자들한테 넘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 실무자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이 진행되면 이거 단기간 내에 종결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이 아주 지루하고 답답하죠. 방산협력이라는 것이 대단히 많은 사항을 조율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실무자들은 이게 자기들 업무에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이 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전문용어로 찾아보니까 INOP라고 그러더라고요. Intense Need of Procrastinating. 꿈을 고르고 싶은 강력한 욕구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상대편이 답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라는 이런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리고 저쪽이 아마 할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좌절되는 경우를 제가 수차례 봐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벽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두 번째는 소통의 어려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탈출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베트남 러시가 있었고 베트남 찍고 이제 인도를 향해 또 달리고 있는데 이제 이런 장벽들을 빨리 넘어서야 그 광활한 영토가 보이지 않는가 생각이 되네요. 14억 이거 가슴 떨리는 시장입니다. 그렇죠. 네. 저희들이 인도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하고 지금 인도를 접촉해 보신 분들 상당수가 이 과정 때문에 부정적이고 그거 진출하기 쉽지 않아. 그리고 인도는 뭐 잘못 소송에 걸리면 이게 복잡하고 막 이렇게 고통스러워라는 인상을 갖고 있는데 이 시장이 갖고 있는 장점을 염두에 두고 이 단점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생각하면 이 시장을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네. 작년 22년도에 우리 방산 수주액이 170억 달러입니다. 22조를 넘었습니다. 네.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제 2025년에 가면 우리 목표가 세계 4위 수출국에 진입하자는 건데, 이 방사는 참 희망이 넘치는 분야예요. 그러려면 이제 긴장도 있고, 군대 사이즈도 크고, 또 지리 지형적으로 험난하고, 이런 데가 딱이거든. 그럼요. 그래서 인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인도 시장을 왜 가야 되냐면, 인도는 아주 뜨거운 적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아주 추운 히말라야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막도 있죠. 늪지대도 있어요. 그래서 인도 지역에서는 어떤 환경도 시험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아, 거기다가 인도는 파키스탄, 중국과의 분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장비가 실전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도 시장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시험과 환경을 시험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K9의 예로 들면 노르웨이에서 극한의 환경에서 성능 평가를 했는데 엑설런트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인도에도 이제 같이 그런 평가가 나오지 않나 싶고, 또 50도 열사의 사막에서 아무 이상 없이 그렇죠. 에어컨 빵빵 터지는 자주화 무기들을 우리가 운용하는 걸 다 과시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인도가 우리를 선택할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고 믿는데, 그래서 저는 인도가 우리를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선택해서 굉장히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인도하고 상대적으로 더 가기 쉬운 곳을 손을 뻗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인도가 갖고 있는 이 시장의 크기를 염두에 둔다 그러면 저희 방산업체들이 인도 시장에 지금부터라도 인도 시장을 공부하는 것, 그리고 무엇인가 인도 시장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금년부터 방산 업체들한테는 좀 부담스러운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 방산 기술료를 회수하는 문제가, 네. 왜냐하면 이제 방산 기술이라는 게 우리 이제 방사청이라든가 ADD 등에서 이제 우리 세금으로 개발하는 기술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민간 업체에 주는 건데, 이 기술 사용료를 그런 업체들을 고려해서 2014년부터 감면 조치를 하다가 면제하는 조치를 좀 했어요. 코로나로 어렵고 하니까. 그런데 다시 2023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부과하겠다 하고서 이제 고시가 개정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방산 업체들이 안게 되는 부담은 조금 늘어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열심히 세일하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하는 방법으로 돌파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와의 협력 방향, 앞으로 교류 방향, 이런 것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뭐 크게 얘기해서 이렇게 서로 좋은 게 좋은 것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미 수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양국의 정상들이 만나서 방산 협력을 하자고 서로 합의한 바가 지난 정권에도 있었고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게 왜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되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의사소통의 문제도 있고 뭐 다른 요소도 있지만, 그러면 의사소통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제가 아주 좀 손에 닿고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한국에 와 있는 인도 무관이 저한테 털어놓는 말 중에 하나가, 자기가 상대하는 조직이 국방부하고 방위사업청 등이라. 그런데 이런 조직의 실무자에게 어떤 요청을 하면 답변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답변이 쉽지 않죠. 저희가 아마 서 박사님도 거기 계실 때, 무관하실 때 해당 그런 호스트 네이션, 그 국가에 뭐 질문하면 답변이 쉽지 원래 답변 안 가는 게 답입니다. 네, 답이 안 오잖아요. 자기 저도- 능력껏 찾아내는 거지. 저도 무관하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 뭐 이렇게 메일을 보내고 있는데 답이 안 오거든요. 근데 이런 답이 안 오는 것의 전형적인 국가가 저는 인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일하기 너무 어려워서 관료들의 무덤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인도하고 상대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대화를 할 때 책임자와 실무자가 같이 2대2 대화를 자주 하면 좋다. 현장에서 해결하고 와야 돼. 현장에서 맞장을 보고. 자, 두 번째는 한 번의 메일을 받으면 반드시 이 메일에 답을 하지 말고 이 메일을 받았다는 메일을 주는 것으로, well received. 너의 메일을 내가 받았노라 라는 메일을 첫 번째 답장하는 것으로 서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메일을 보냈는데 이 친구가 받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고 지내다 보면 이게 안 받았다고 생각이 쉽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끊겼다라고 생각해서 부정적 감정이 싹 트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저는
어떤 편지든지 받았다라는 답을 하라. 일단 받으면 수신 양호 네. 해놓고 그다음 수신했어. 수신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습성화시키자. 그래서 제가 방산 기업에 자문했을 때 실무자들에게 일이 넘어간 다음에는 반드시 서로 양측 실무자들이 어떤 연락을 받았으면 받았다라는 것을 답으로 보내는 것을 한 가지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 얇아지기 쉬운 끈을 어떤 수단으로든지 끊기지 않도록 만드는 거. 그게 이 일머리의 출발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도 김 교수님한테서 카톡을 받으면 수신 양호 네. 먼저 보내겠습니다. 아, 그게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예. 인도를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앞으로도 더욱 그 인도하고 교류가 활성화되고 우리 이제 교역이 더 활발해지면 끊임없이 나눌 얘기가 많습니다. 그 군사 문제, 국방 문제를 다루던 이 채널에서 왜 수출 얘기, 비즈니스 얘기를 하느냐? 요즘의 국방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역할도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게 국방이라는 게 결국은 민생이고 경제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국방을 뒷받침하는 게 아니고 국방이 경제를 뒷받침하는 게 맞죠. 그렇죠. 우리 무기가 얼마만큼 쌓여 있느냐 하는 것만 자랑하지 말고 우리 소프트웨어들이 어떻게 잘 작동되는가, 국가 간의 협력은 어떻게 잘 나가는가, 이게 이제 스마트한 국방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방에서 제가 이제 군수 분야 근무를 하고 제가 군수론을 지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군수, 이게 사실 살림살인데요. 군대의 살림살이는 어떠해야 되는가.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는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아, 이거 좋습니다. 또 모시고 좋은 군수 관련 로지스틱스, 서플라이, 메인테넌스 이런 것들이 정말 흥미로운 분야거든요. 재미도 있고요. 네. 우리 사회의 이제 경제 활동과도 연관이 되고요. 앞으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와주십시오. 네, 자주 불러주시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